2과 2 발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104쪽인데요. 우선 발표하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볼게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 의견,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되고요.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그 말을 청중한테 전달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발표하기의 과정은 첫 번째 주제 정하기, 두 번째 내용 마련하기, 조직하기, 발표문과 자료 만든 다음에 다 하고 나서 발표하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선 발표 주제를 뭘 할 건지 정합니다. 하고 나서는 내용을 마련하는데요. 자, 어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자료를 찾은 뒤 자료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그리고 출처를 봐주셔야 되겠죠. 다시 그렇게 모인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조직해야 돼요. 도입, 전개, 마무리, 처음, 중간, 끝 비슷하죠. 그렇게 들어가고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통일성 있게, 내용이 서로 연관성 있게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됩니다. 발표문과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발표문은 발표하는 사람이 보는 글입니다. 전체 문장을 다 적거나 핵심 정보를 간단히 메모를 해서 볼 수 있게 발표할 때 쓰는 자료는 청중이 핵심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사진, 도표, 그래프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쓸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중요하지요. 자, 이제 발표할 때는 언어적, 말로 하는 것이죠. 준언어적, 언어의 소리의 크기, 그 다음에 뭐 느낌 같은 거, 비언어적인 표현은 손짓,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9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발표하기에 개관 들어가 볼게요. 자, 형식은 발표하는 것입니다. 제재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주제로 했고요. 주제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특징,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했고요. 사진과 도표 등의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발표의 짬을 한번 보시면은요.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도입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면서 우리 오늘은 뭘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전개 1에서는 문화재의 현황, 전개 2에서는 해외로 어떻게 나가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전개 3에서는 어떻게 대응할래? 문화재를 가지고 오는 거 어떻게 할래? 그 나라에서도 어떻게 전시 같은 거를 하자. 그래서 마무리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라고 할 때는요. 핵심 정보가 자, 이 발표의 핵심 정보의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에 있고요. 불법적이나 합법적이나 어떻게 반출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게 현황에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재를 가지고 온다.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정부 간 교섭을 통해서 받기, 기증, 대여 아니면 사거나 구입이죠. 그리고 문화재 현지에서 뭐 전시회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순의 모둠의 발표 과정. 민순의 모둠은 발표 주제를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했고요. 그래서 내용 마련하기는 우선 관련된 자료를 찾았지요.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선정하고 모자라겠다 싶으면 추가를 더 하고, 자, 내용을 조직할 때 도입, 전개, 마무리 형태로 구성을 하고, 전개할 때는 문화재 현황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나라 문화재가 어떻게 해외로 반출됐는가 유형 3가지 정도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한 대응 방안을 환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 현지에서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핵심 정보가 드러나게 통일성 있게 구성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발표문과 자료 만들기를 할 때는 청중이 듣는 사람이 핵심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제시해 줘야 되겠고요. 사진, 지도, 도표 등의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 때는 출처도 밝혀야 됩니다. 자, 이제 발표할 때는 목소리의 크기를 세게, 약하게, 잠깐 쉬었다가 라고 하면서 조절하면서 하지요. 그것을 준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고요. 자, 손짓으로 여기를 보시죠 라고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발표자가 사용한 준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보시면은요. 준은 반 정도예요.
큰 목소리, 힘주어 말하기, 힘찬 목소리로 라고 하는 발표문에서 드러나는 거. 비언어적인 표현은 잠시 기다린다,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검지를 들어 올린다, 인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어떠한 효과를 있는가? 잘 사용하면 발표자 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고 청중이 집중할 수가 있겠죠. 줄줄 읽는 것보다는 훨씬 집중하기가 편하겠지요. 우리는 106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봐주시면 먼저 제목 보이시죠? 발표하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라고 할 때 여기 학생 영상 발표를 찍어보세요. 4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잘생긴 남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한번 보고 어떻게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발표하는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화면 1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2 이렇게 차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요거하고 2, 그 다음에 3의 대응 방안을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이야기에 들어갈 때 발표물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기다린다 하는 표시 보이죠?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준언어적인 표현이고요. 친구들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표현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고 있고요. 자, 발표 동기 위에 가볼게요. 자, 발표 동기.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이유가 궁금하면서 독서 시간에 이와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여기 동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깨닫고 발표를 준비했답니다. 자, 발표자가 말하게 하는 전략이 뭐냐면 언어적인 표현, 여기서는 질문을 했지요. 준언어적인 표현에는 인사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비언어적인 표현에는 기다려줍니다. 생각하는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청중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되겠고요. 청중이 발표 내용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한 번 더. 자, 핵심 내용.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련돼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게 질문도 하고 기다려도 주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다. 순서를 가르쳐 줬죠. 그 효과입니다. 안견의 목류도원도 되게 유명한 것인데 그게 일본에 있다라고 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 다음에 차례를 할 거야. 1, 2, 3 얘기를 해줘서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3 나오죠. 우리 외국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화면 4는 우리나라의 해외 반출 유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화면 3을 가리키며라고 하면서 요거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힘주어 말하며 하면서 말할 때 조금 더 조금 바꾸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준언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발표자의 발표할 때의 태도. 공식적인 말하기 상태이니까 높임말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문할 때 아십니까? 라고 하고요. 존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잠시 기다린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쓸 때 인용은 사용한다는 뜻이지요. 출처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어디다? 여기도 출처가 문화재청이라고 해서 출처를 똑바로 밝히면 믿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108쪽 가봅니다. 다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얼마나 되느냐. 해외 반출의 유형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발표 자료를 사용한 것의 효과는 지도를 활용하여서 우리나라 문화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하나 더 해외 반출 유형을 간략하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청중에 이해하기가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반출 유형은 알아야 되는 정보지요. 불법적인 반출, 합법적인 반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불법적, 합법적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면 5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야? 받을 거야? 현지로 활용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문화재 환수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검지를 들어 올리며 라고 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자, 준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언어적인 것은 언어의 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의 빠르기를 빨리 하거나 목소리의 크기를 크게 작게 그 다음에 높게 낮게 하는 것은 언어에서 표현되는 변화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은 말이 아닌 표현이지요. 몸 동작, 표정, 시선 등입니다. 얘는 안 봐도 돼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 화면에 7, 8, 9 들어가죠. 7에는 대응 방안 하는데 환수하는 기증받기. 그 다음에
대여받기, 그 다음에 구입하기라고 하는 돌려받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료는 자 봅시다. 화면 7은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의 사례를 대개하면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죠. 사례를 들어서요. 이해를 돕게 하고요. 개별 문화재에 대한 소개 발표 핵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은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받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면 10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화면 10 대응 방안은 현수 현황이 점점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나 더 출처도 들어가고 있죠. 한 번 더 화면 10을 가리키며라고 하는 것도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화면 10을 보시면은요. 자, 이제는 대응 방안 중에 문화재를 받지 못하면 현지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서 조선 공예의 아름다운 전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뭐 전시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학습 포인트 전개 3사의 학습 발표 내용 핵심 내용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그 발표를 할 때 자료를 환수한 문화재의 사진을 보여줘 가지고 청중의 흥미를 요거를 받아왔구나, 이것을 받아올 때 이러한 방법을 썼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이용하여서 환수한 문화재가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 더 발표자가 사용한 비언어적인 표현 보시면은요. 검지손가락 올리면서 화면 10을 가리키며 라고 하면서 다시 첫 번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청중이 자료를 보도록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 본문 나오는 것이죠. 문화재 환수하는 방법은 아까 본문에 나온 거, 현지 활용하는 것은 도쿄에서 열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자, 화면 12에서는 마무리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면서 참고 자료 했던 거, 사진 출처했던 거 사용하고 있고요. 마무리를 하고 있으면서 자, 우선 마무리할 때는 앞에까지 내용한 것을 요약하고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힘찬 목소리로 라고 하는 준언어적인 표현을 해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고개 숙여 인사, 얘는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자,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사용한 준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준언어적인 표현은 힘찬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은 마무리할 때 예의 바르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발표자의 마지막 당부는 뭘 깨달았느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관심을 가져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져올 수 있다. 아니면은 어떻게 효과를 뭐 현지에서 활용을 하던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청중한테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